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과 춘천, 광주 29도, 대구 30도 등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정체로 강원 영서와 충북, 영남 지역에서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모레도 충남과 전북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나쁨 단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종합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지원, 이상우였습니다. 지금 시각 7시 20분입니다. KBS.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되잖아.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법안 처리 하나도 안 하고 지금 계속 악순환이 되잖아. 궁극적으로 그 피해는 다 국민들한테 와요. 개혁을 하겠다, 과감하게 해야 되잖아. 정치개혁, 사법개혁, 국민들이 원하는 합의된 방식이 필요하다. 정치라는 거는 다 합의된 합의체에 의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일방적인 절차잖아.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국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이 수사에 관한 거를 신뢰를 가져갈 수 있느냐. 정치적인 개혁도 있어야 되고 공수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력 가지고 비리 같은 거 많잖아요. 그것이 개혁이 되면 서민들이 조금 더 살기 좋은 공평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사법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사회 정의를 수립한다는 그 뜻도 민생 안전, 국태 민안 그런 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추진하는 주체들의 철학이랄까,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본 시민들의 의견 잘 들어보셨습니까?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전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구속,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이른바 장미 대선으로 피어난 문재인 정권이 어느덧 2년을 맞았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평범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은 개혁의 길을 천명했던 문 대통령의 그때 그 다짐은 지금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권력의 핵심과 사회 곳곳에 만연한 적폐를 도려내고 정상적인 국가를 세워주길 염원했던 국민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작업은 지금 무엇을 이뤘고 무엇을 더 이뤄가야 될까요? 오늘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서 촛불 정부 2년 정치 사법 개혁 과제를 점검한다라는 주제로 KBS 열린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2년 문재인 정부의 정치 개혁과 사법 권력기관 개혁, 그 성과와 한계를 알아보고 더 나은 정책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전직 의원 혹은 현재 당직을 맡고 계신 여야 4당의 정치인을 모시고 깊고 진지한 고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 아주 열띤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청취자분들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번 누르시고 의견 남겨주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KBS 모바일 콩, 트위터 계정 KBS 오픈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KBS 열린 토론의 주인공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열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자,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2년 전 문재인 정부 탄생과 함께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을 지내셨고요. 진성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김용남 전 의원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자리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용신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셨죠. 바른미래당의 진수희 전 의원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를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저희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매일 새벽 1시에 재방송도 됩니다. 함께할 방법 안내드렸고요. 오늘 토론 주제 촛불정부 2년 정치 사법개혁과제를 점검한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KBS 열린토론. 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라는 과제는 주로 권력구조의 개혁, 특히 이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같은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일단 총평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를 주시는 방법은 원하시는 대로 해도 괜찮고요. 학점이어도 좋고 100점 만점이어도 좋고 그렇습니다. 대신 핵심적인 어떤 의견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소개를 시켜드렸던 순서대로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성준 의원님. 네, 아직 미완이기는 합니다만은 정치를 개혁하고 또 검찰을 비롯한 사법 권력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만큼은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꿀 개헌도 추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마련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하고 또 실제로 표결까지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만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제가 미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정부가 정치를 개혁하고 또 사법 권력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 수립하고 법안까지도 다 제출하고 심지어는 개헌안까지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만 국회 장벽을 넘지 못한 채로 있어서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다만 그 의지만큼은 높이 평가해야 하고 정말로 입법 과제로 완료되었을 때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헌 사실 제일 큰 거죠. 개헌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된 법안까지 계속해서 지난 2년간 의지를 갖고 추진해 왔는데 국회에서 입법 과제로 이제 아직은 남아 있는 상태다라고 미완의 과제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용남 의원님 의견 들어보죠. 점수를 준다면 낙제점은 줄 수 있겠죠. 개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에 개헌을 추진할 때 이게 지방선거용 개헌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한국당에서. 근데 정말 지방선거 끝나고 작년 가을쯤인가요?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가 개헌 얘기를 꺼냈더니 청와대에서 거의 일축을 했어요. 다 지난 얘기 왜 꺼내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개헌 추진이었죠.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정치개혁이 됐든 사법개혁이 됐든 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방향에서 과연 옳은 방향이냐. 지금 소위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지역구 그 주민들이 직접 뽑는 지역구 의원을 28석을 줄여서 사실상의 당권을 가진 사람들이 임명해 주는 비례대표를 28석을 늘리는 게 과연 이게 정치개혁이냐. 저는 대표적인 정치개혁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검찰에 대한 정치 권력의 어떤 조정이 그러면 지금 정부 들어서 과거 정부와는 달리 없어졌냐.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검찰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만 2년째 꾸려가고 있는 소위 적폐 수사팀을 통해서 반대 세력을 사법 처리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급기야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던 법원, 사법부에 대한 독립 침해. 일단 구성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했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자기 밑에 비서관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했어요. 사실은 정상적인 문명 국가에서 이렇게 정치 편향성이 높은 사람을 최고법원의 법관으로 임명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경수 도지사를 법정 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의 그 난데없는 기소와 지금 재판권 배제 또 징계 절차 회부 이런 거를 볼 때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던 사법부에 대한
독립의 침해와 조정, 사법 개혁이 아니고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방금 그것 중에 사실은 기존 정부에서 사법부에 관련된 강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섞어서 보면 어떻게 보시나요? 자, 사실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독립이 해방 이후에 조금씩, 건국 이후에 조금씩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르렀죠. 지금 지난 정부에 있어서 소위 그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된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어떤 그 입법 추진 노력을 갖고 그게 사법농단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난 박근혜 정부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도 청와대 비서관 출신을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 시킨 적이 있나요? 제가 확인만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정부가 이번 정부만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근데 그런 혐의들이 좀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보기에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어떤 그 사법에 그러니까 지난 상고법원에 관련된 논란들이 있잖아요. 상고법원은 사실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뭐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만들어서 자기가 상고법원의 최고 책임자로 연임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견은 있었습니다만 오래 전부터 많은 판사들이 원했던 정책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했다는 것을 지금 사법농단으로 의율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법농단이라고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상고법원 설치하려고 예. 청와대 입맛에 맞는 판결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좀 나중에 그래서 사법농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것을 그거는 무슨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노력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자 이제 그만하시고요. 그거는 사후적인 그 보고였죠. 사후에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용신 의장님. 예, 일단 그 질문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 개혁과 사법 개혁에 대한 몇 점 정도 주겠냐 이런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한 70점 미만인 것 같다. 지금까지 70점이요. 예. 지난 이제 달 말에 사실 선거제 개혁 거기에는 이제 선거 연령 18세 이하를 포함한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 그리고 공수처법 도입 및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지정해서 법안에 대한 심사 기한이 지정됐다는 점에서는 큰 진전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일단 그거는 이제 정부와 함께 여당 그리고 다른 정당들의 노력 끝에 진전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제 높이 평가를 하는 측면이 있고요. 좀 아쉽거나 문제라고 좀 생각되는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전되지 못한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국정원에 대한 개혁은 법안은 발의되었지만 아직 국회에서의 논의라든가 개혁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고 과연 이게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많은 회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장관 등에 대한 인사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이제 국민들의 과연 기대 수준에 부합한 정도였냐라고 본다면 저는 미흡한 지점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 인사는 이 부분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개혁 측면에서 그러니까 인사라고 하는 면도 예. 정치개혁의 한 부분이고 공약이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정치개혁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되고 있는 게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도 평가가 현재 정부에 대한 부분은 개인의 정보를 강화하는 측면보다는 좀 산업화 측면들에 좀 경도되어 가고 있는 측면들에 대한 시민사회에서의 우려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서 아까 이제 얘기 나왔던 것처럼 아직 미완이죠. 완성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부와 여당이 그리고 국회가 이러한 정치개혁과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에 좀 더 힘을 집중해야 될 때라 생각하고요. 예. 한마디만 보태면 아까 이제 사법농단 문제는 핵심을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고법원에 대한 문제는 찬반이 있는 문제죠.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는 문제다.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세 가지였잖아요. 하는 그것을 이유로 이른바 청와대 권력과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재판 거래를 위해서 법관에 대한 재판 개입을 그리고 조직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고 관련해서 법관들에 대한 사찰 또는 이제 분류 이렇게 불이익 조치들을 했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사법농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뭐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명확한 사법개혁의 측면에서 개혁이 되어야 될 단죄가 되어야 될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70점이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그다음에 진수희 의원님. 네네.
문재인 정부의 정치개혁, 사법개혁. 저 역시 좋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어요. 예, 낙제점에 가깝습니다. 그 낙제점이라 해서. 사실 정치나 사법개혁, 특히 예. 권력기관 개혁 같은 거는 정권 아주 초기에 힘 네. 있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한 7, 80% 막 갈 때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늦게 시동을 걸었고요. 따라서 성공 확률이 좀 점차 떨어지는 시점이라서 저는 지금 막 이제 시작되는 단계잖아요. 이번에 예. 패스트트랙에 뭐 몇 가지 태우고 한 그거. 물론 아까 우리 진성준 의원님 뭐 국회 탓, 뭐 야당 탓 하고 싶으시겠지만 그 집권 여당의 숙명이라는 거는 그 야당 국회를 뛰어넘어야 돼요. 예. 협치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근데 지금 그걸 가지고 국회 탓 야당 탓하는 거는 조금 무책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는 사법개혁 쪽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치 쪽 말씀을 예. 좀 드리면 사실은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새 정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기대가 굉장히 많이 있었을 예. 거란 말이죠. 지난 정부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정치를 해줄 거를 기대를 했을 텐데 이게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저는 불만이나 실망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청와대 중심의 이 국정 운영 박정권하고 달라진 거 없어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과연 다양한 건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청와대 출장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정도로 민주당이 제 목소리를 좀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청와대만 보이다 보니까 뭔가 잘못되고 하면 온갖 책임이 내각이나 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청와대로 오게 만드는 그거를 자초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박근혜 정권하고 좀 다른 정치 행태를 보이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이 예. 실망을 저는 많이 하고 이게 공수 교대만 됐을 뿐 달라진 게 뭐 있느냐 정치에 있어서 뭐 이런 예. 저는 불만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정치하고 관련해서 적폐청산 해야죠. 적폐는 청산돼야죠. 근데 이게 인적 청산 못지않게 제도나 관행의 청산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적 청산에 그게 집중되다 보니 편중되다 보니 이게 정치 보복 논란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야당으로부터 야당과 협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장애물이 되는.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막 시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 그 피로감이 이제 확산되는 뭐 이런 거를 종합해 볼 때 하여튼 정치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대에 많이 못 미친다. 그다음에 사법개혁 관련해서는 지금 막 시작한 단계이다. 예.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정치나 사법개혁 두 분야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